제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정확하게 아는 것만큼 이 사업에서 빠른 성과를 내는 길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이 되는 피트라인 제품에 대해서 오늘 안내를 해드릴 텐데, 제품 3종 당연히 중요하고 이 회사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제품군들도 사실은 굉장히 매니아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 전 제품에 대해서 한번 훑고 지나가는 시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품군을 확장하고 매출을 극대화시키는 이제 시간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처음 시작하는 부분은 우리 PM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비건 제품도 굉장히 많아요. 비건 제품이 14가지 정도가 됩니다. 피트라인 제품에서 사실 이미 수많은 과학적인 인증을 받았다는 거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가 독일 GMP를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할랄 인증, 코셔 인증 등등을 받았죠. 그만큼 이 독일에서 이 인증 마크를 준다는 거는 사실은 동물성 어떠한 제품이나 피나 이런 원료 같은 것들이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유기농, 논 GMO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이제 비건 인증을 가장 먼저 받은 게 이 뮤노겐 제품이고요. 이 나머지 제품들도 순차적으로 비건 인증을 또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건 시장까지도 사실은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타 다른 회사의 제품들은 일단 캡슐로 많이 만들어져 있고 돈 젤라틴을 많이 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건 인증 자체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건 제품 앞으로 확장이 될 거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놓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강력한 성장을 이끌어준 데는 어떠한 과학 기술이 있었느냐, 바로 NTC죠. 여러분 많이들 알고 계실 거고요. 이 간단하게만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NTC는 영양 전달 컨셉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98%까지 나의 세포 끝까지 도달해서 생체에서 이용되게끔 만드는 퍼센트를 98%라고 독일 본사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영양 전달 컨셉입니다. NTC죠. 그래서 우리가 이 NTC를 특별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무엇이냐 하면 수분을 일단적으로 섭취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이 제품을 마실 때 물에 타서 마시기 때문에 기본적인 비타민, 미네랄 고함량의 항산화 제제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수분이 같이 들어간다는 부분이고요. 그 생체 이용률이 높게끔 만들어진 원료를 베이스로 합니다. 그 시너지를 일으키는 조합, 원료도 각자의 비율과 합이 맞는 조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합을 수백 가지 이상의 이 원료들, 천연 원료들의 조합이 가장 강력한 것을 찾아서 이제 만들어내는 그러한 또 특별한 점이 있죠. 그리고 수속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거는 말 그대로 흡수율을 굉장히 높였다는 거죠. 우리가 섭취했을 때 점막에서부터 혈액을 타고 우리 몸의 60쪽의 세포까지 가는 그 수송이 완벽하게 되기 때문에 98%까지 흡수율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게 마이크로솔브 기술, 말 그대로 지용성 영양소를 수용화시키는 마이크로솔브 기술, 듀얼 캐리어 시스템이라는 DCS 기술. 어디 들어있는지 아시는 분? DCS 기술. 그렇죠. 네, 맞습니다. IB5. 그래서 회장님은 독일에서 직원이 주머니에 IB5가 없으면 도대체 왜 없냐, 굉장히 의아해한다는 또 이야기가 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달 기술 이렇게 보시면 되고, 흡수 촉진제는 최근에 나온 제품군에 많이 적용이 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흡수 촉진제 뒤에서 제가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PM은 대사 과정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제품군들은 사실 우리가 입으로 뭔가 식도로 들어간 이후에 위장관을 거치고 십이지장을 거쳐서 소장에서 도달해야지만 90% 이상 소장에서 영양소들이 흡수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소장에서 흡수될 때도 사실은 간에서 대사를 시키는 담즙이라는 물질이 나와야지만 흡수가 된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지용성 영양소들을 흡수할 때 간과 신장에 무리가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PM 제품은 이미 마이크로솔브 기술, 그리고 NTC를 통해서 이미 수용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간에서 담즙이 나올 필요가 없이 바로 입안 점막에서부터 혈액을 타고 흘러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장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세포까지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드시면서도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대사 자체가 다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파워 칵테일, 가장 이제 좋아하시는 분은 정말 많죠. 파워 칵테일 말 그대로 영양을 채워 넣어주는 아침 주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파워 칵테일에는 여러 가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항산화, 혼합 과일, 야채, 향신료 추출물들이 들어가 있죠. 여러 가지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하죠. 식물 영양소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비타민 B8군이 모두 들어갑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영양소, 식이섬유, 유산균 등등이 들어가는데 뒤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루에 필요한 충분한 영양소들을 아침에 채워 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영양소를 활용해서 이제 조합을 이제 한 거고 하루 한 포라고 써져 있지만 사실 많이들 이제 더 필요에 따라서 증량해서 드실 수가 있겠죠. 첫 번째 비타민 B군은요, 에너지 대사를 가장 강력하게 관장하는 비타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B8군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어야지만 훨씬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 B8군이 모두 함께 들어가 있고요. 항산화 영양소, 셀레늄,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의 안정적인 형태죠. 베타카로틴, 비타민 C, 비타민 E 이렇게 네 가지가 함께 들어갔을 때 훨씬 더 슈퍼 항산화력을 가진다라고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이미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네 가지가 함께 있어야지만 강력해진다라는 발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산화 영양소 네 가지가 모두 다 들어가 있고 혼합 과일, 야채, 향신료가 32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산균, 락토바실러스 루테리와 락토바실러스 에시도필러스 이 두 가지는 이제 모유 유산균에서 유래한 유산균 종인데 장내 환경이 면역의 8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장이 안 좋은 분들은 장이 뇌로도 이어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장이 굉장히 안 좋은 변을 못 보면 이렇게 뇌경련처럼 일으키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리고 장이 안 좋은 아이들이 아토피나 천식이나 비염 등등이 많이 또 발생을 하고 여러 가지 질환이 장에서부터 발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장이 우리 몸 안에 있는 독소를 대다수를 다 장에서 배출을 시키는데 장이 약하면 어떨까요? 독소 배출을 못 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탁한 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몸에 계속 전신을 탁한 피가 돌면 독소를 다시 뿌리는 시기 되기 때문에 장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산균을 아침마다 채워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유산균만 있으면 유산균이 강력하게 살 수 있나요?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요즘은 많은 분들이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유산균의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가 꼭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많이 하시죠. 그 프리바이오틱스가 바로 식이섬유라고 보시면 되고 식이섬유는 유산균의 먹이 역할도 하지만 우리 장내에 있는 숙변이나 중금속 많은 독소들을 끌고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식이섬유가 이렇게 7가지 형태가 들어갑니다. 귀리 식이섬유, 밀, 사과, 아라비아검, 완두콩, 구화검, 팩틴 이렇게 7가지 식이섬유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건 파이토케미칼 부분인데요. 파이토케미칼은 말 그대로 이렇게 라이코펜, 베타카로틴, 클로로필, 안토시아닌, 알리신 예시를 든 건데 이렇게 식물 영양소의 색깔을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식물 영양소에 이런 색들이 다채롭게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식물은 갑자기 맹수의 공격이나 햇빛이 너무 자외선이 따가울 때 갑자기 그늘로 도망갈 수 있나요? 없죠.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뿌리가 박혀 있으니까 땅에. 그래서 이런 식물 영양소들은 본인 자체의 뭔가 자외선이나 어떤 외부의 스트레스나 공격에 자신을 지키는 물질을 생성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파이토케미칼입니다. 그래서 식물 영양소 각각이 가지고 있는 그 색깔들이 사실은 자신을 보호해주는 어떤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들을 우리가 파이토케미칼이라고 명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토에 붉은색이 라이코펜이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이토케미칼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죠. 파워 칵테일에서는 이 오른쪽 보시면 포도씨 추출물, 블랙커런트, 비트, 블랙베리 쭉쭉 해서 이렇게 32가지 정도의 파이토케미컬을 함유를 하고 있는데요. 워낙에 장수 식품으로도 많이 들어가 있는 성분들이고 여기서 이제 강황이 하나 더 있죠. 강황. 이렇게 항염, 항암 이런 것들의 효과가 있다라고 많이 보여지는 성분들입니다. 그래서 파이토케미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왜 이게 이렇게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항산화 계보도를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다 비타민 좋고 미네랄 좋고 다 좋대. 그렇죠? 다 좋긴 좋아요. 너무 다 좋기는 좋지만 가장 강력한 애가 누구냐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애. 그래서 그게 이렇게 계보도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것들이 없다면 일단 베이스가 필요하겠죠. 그게 뭐냐면 비타민, 미네랄입니다. 비타민, 미네랄
미네랄조차 없으면 사실 면역이 아주 바닥이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이 그 베이스적인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플라보노이드, 이게 이제 그 아까 파이토케미칼 색깔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플라보노이드, 비타민 A, C, 카로티노이드, 비타민 E, 글루타치온, 코큐텐, 여기까지가 이제 1차 항산화제, 2차 항산화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2차 항산화제는 내가 한 분자, 2차 항산화제 한 분자가 활성산소 한 분자를 제거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나서 위로 올라갈수록 글루타치온, 퍼옥시다제, 카탈라제, SOD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가장 강력한 이 SOD, 이런 이제 항산화 효소라고 하는데요. 이런 항산화 효소들 같은 경우에는 항산화 물질의 효율보다 사실은 굉장히 높은 비율로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항산화 효소의 분자는 초당 수백만 개의 활성산소를 중화시킨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의 기본적인 면역 체계를 아주 극단적으로 올려주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항산화 효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체내에서 생성이 되기는 합니다만 쉽지가 않겠죠. 원료가 있어야 잘 이게 생성이 되겠죠. 그 원료들이 도움을 주는 것들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강황의 커큐민, 녹차의 카테킨, 브로콜리 새싹의 설포라판 등이 3대 항산화 효소를 활성화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이게 다 어디 들어가 있는 거죠? 네, 파워 칵테일 한 포에 사실은 다 들어가 있는 항산화들이죠.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몸 안에서 하는 역할들이 이렇게나 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워 칵테일 여러분 비싼 건가요? 100만 개를 막 없애는데 한 분자가 전혀 비싸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리스토레이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스토레이트는 우리가 이제 천연 미네랄이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8종의 무기질 미네랄이라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비타민 D3, 비타민 D는 파워 칵테일에는 없죠. 비타민 D는 칼슘, 마그네슘과 같이 이제 혼합이 될 때 가장 흡수 잘 되기 때문에 리스토레이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1과 B2가 좀 더 추가적으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서 이제 아시아 쪽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미네랄 조합이라 보시면 되고, 굉장히 이제 무기질이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죠. 우리 몸에 뼈는 거의 대다수가 이제 칼슘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골격계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요. 효소를 만들어내는 어떤 작용을 해주는 데 굉장히 큰 도움, 신경 전달 물질, 생리기능 조절, 신체의 생리기능 조절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에 드시는 제품이지만 많이들 이제 오후나 오전 시간대 드셔도 돼요. 저는 그냥 알아듣기 쉽게 고객들한테 이렇게 뭐 골격계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어렵잖아요. 그래서 고객분들께는 일어났는데 막 담이 올 것 같은 날 있죠. 막 너무 결리는 날, 내가 몸이 무겁거나 이런 날에는 리스토레이트 꼭 더 드셔라. 내가 너무 예민한 날, 이런 날에는 리스토레이트를 중간중간 더 추가해서 드시면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관장을 하기 때문에 이 미네랄이 그렇게 이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 이 8종의 무기질이 이제 칼슘, 마그네슘, 크로마연, 구리, 망간, 셀레늄, 철분까지 종합적으로 이제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무기질 같은 경우는 우리 뼈에 굉장히 이제 많이 들어가 있고 필요한 이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이제 초반에 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신경의 안정 및 근육의 이완과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대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삼겹살 기름으로 리스토레이트 실험하시면 바로 이렇게 보이시죠? 지방 분해하는 것들 그렇게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미네랄이 실제적으로 부족했을 때는 비타민도 쓸모가 없다라고 책에서 이야기를 하죠. 의사가 쓴 책이에요.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책에서 쓴 글인데, 비타민이 실제적으로 농도가 내가 체내 농도가 좀 있다고 할지라도 미네랄이 없으면 전혀 흡수를 시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미네랄이 우리 몸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네랄이 또 하는 역할, 디톡스를 많이 하죠. 중금속은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절대 나가지가 않기 때문에 이름이 중금속이에요. 무거운 금속이다. 나가지 않으니까. 근데 중금속이 유일하게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미네랄이 가득 찼을 때,
칼슘이 부족하면 납이 들어오기 쉬워요. 셀레늄이 부족하면 수은이 들어와서 나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기랑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미네랄들의 수치가 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납, 수은, 카드뮴을 밀어내는 힘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리스토레이트나 뭐 이렇게 해독 많이 하시면서 녹변, 붉은 변 이렇게 많이 보시죠? 해다방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드시는 분들도 그런 변들을 많이 보신단 말이에요. 깜짝 놀라실 필요가 없이 그냥 너무 좋아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금속을 바꾸나 오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금속이 배출될 때 변 색깔이 그렇게 이제 바뀐다라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리스토레이트가 이제 미네랄과 당류에 가장 큰 연관이 또 있죠. 인슐린이 분비되고 이동하고 세포 내로 흡수가 될 때 다 이 미네랄이 너무도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칼슘, 아연, 마그네슘, 크롬 이런 모든 미네랄들이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미네랄은 우리가 흡수할 수 있다 그랬어요? 생성이 된다 했어요? 아니에요. 몸 안에서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따로 흡수해 주지 않으면 그래서 당뇨 환자가 3명 중에 1명일 겁니다. 요즘 같은 현대 시대에. 그래서 이런 미네랄이 굉장히 중요하다.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칼슘. 근데 저는 그 칼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칼슘 한 가지만 부족하더라도 우리 몸에서 질병이 147가지가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우리 인체 내에 가장 풍부한 무기질이고 부족했을 때 굉장히 치명적인 무기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바디 찍었을 때 무기질 이렇게 나오시는 거 보셨죠? 그거에 대한 99%는 뭐다? 칼슘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인바디의 무기질은 그냥 칼슘 이렇게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99%는 뼈와 치아에 있지만 나머지 1%는 혈액 내나 근육 등 다른 곳에 이제 존재한다라고 하는데 이 1%가 뭐라고 써져 있죠? 생명의 열쇠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 1%가 왜일까요? 이 골격근에서 99%가 있고 그 나머지 1%가 하는 역할이 2번부터는 나머지 1%가 하는 역할이에요. 신경 개선, 심리가 안정되고 피로도 감소, 성에너지를 증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칼슘이 하는 역할이다.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우울감이 좀 많은 것 같다. 성격이 아닙니다. 내 성격이 타고나길 약간 우울감이 있어. 이게 아니라 칼슘 농도가 굉장히 좀 낮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이 이제 방출을 시켜주는 게 칼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보통은 너무 없게 오랫동안 살다가 리스토레이트가 딱 들어가면 신경 전달이 어떻게 되겠어요? 막 활발해지니까 갑자기 막 머리가 너무 반짝반짝하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토레이트 먹었는데 잠이 잘 온다며 막 밤새 한 잔도 못 잤어. 이런 거 들어보신 분? 많죠? 너무 많으실 거예요. 그게 왜 그렇다? 그분이 절대로 미네랄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부족한 것에 적응해서 오랫동안 살았다. 너무 부족한 상태에서 갑자기 홍수가 내리듯이 막 장마가 내리듯이 미네랄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니까 적응을 못하는 거죠. 뇌세포가 뭐야? 너무 많이 내려오는데? 이러면서 잠이 더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잠이 안 와서 너무 반짝이는 거죠, 신경계가. 그래서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안내를 해드리냐면 그 리스토레이트 드시는 시간을 저녁 공복에 드시는 게 좋으니까 저녁 식사 전으로 옮겨드리면 조금 훨씬 더 이렇게 적응이 조금 된 상태로 이제 취침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오히려 잠을 잘 자시고 빈뇨나 이런 것들도 개선이 되시고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근데 또 적응을 하시면 괜찮아져요. 저녁에 드셔도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근육 수축과 이완 작용. 그래서 근육의 수축과 이완. 우리가 그래서 근육을 생성시킬 때도 뭐가 필요하냐면 칼슘이 필요해요.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운동하시자마자 리스토레이트를 드시는 게 젖산 분해에도 도움이 되지만 이렇게 근육을 생성시켜주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하시고 나서 리스토레이트를 드시면 너무 좋죠. 그리고 근육이 수축되고 이런다는 게 우리가 이런 뼈에 붙은 근육만이 아니죠. 또 어디에 근육이 있어요? 그쵸, 심장 근육. 공부 많이 하고 있어요. 심장 근육, 이렇게 장기가 움직이는데도 다 장기 근육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근육들이 움직여져야지만 위장 연동, 대장 연동, 심장 운동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는 건데 장기가 멈추게 되는 거예요. 칼슘이 부족한 사람들은 병원 가는데 대장이 안 움직이는데 뭐 이러면 다 칼슘 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정자와 난자의 수정 그리고 이제 수정이 된 이후의 착상까지도 칼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정자의 운동성 이런 부분들도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또 임신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필수적이죠. 그래서 정말 유산이 많이 됐던 분들도 피해 먹고서 그냥 정말 아이까지 건강하게 노산인데도 불구하고 낳으셨던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면역 시스템 강화죠. 튼튼한 뼈, 골수에서 모든 면역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이제 필요한 거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 칼슘이 만약에 혈액에서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1%가 부족하게 되면 너무너무 중요한데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포기해요? 이번 생에 망했어. 우리 이렇게 포기해요 우리? 뭐 필요해. 집을 사야 돼. 뭐가 부족해. 약간 자금이 부족해. 어떻게 해요? 대출하잖아요. 땡겨와야죠. 은행에서 약간 땡겨올 수 있잖아요. 우리 신용을 걸고. 땡겨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땡겨오냐면 뼈에서 너 99%나 있잖아. 좀만 꺼줘. 이렇게 땡겨오는 거죠. 그래서 혈액에서 그 1%를 막 갖다 쓰는 거 너무 부족하니까 지금 내가 살아야겠으니까 일단 빼오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대출을 받은 거지.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보다 더 받았어. 그래서 필요한 걸 다 쓰고 나서 나머지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다시 뼈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뼈로 다시 돌아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필요한 뭔가 무기질이나 모든 환경이 만들어져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 칼슘 패러독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칼슘 패러독스. 그게 뭐냐면 칼슘이 다시 들어가지 못해서 체내에 우리가 이제 의사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악성 칼슘. 그래서 악성 칼슘이라는 형태로 남아져서 우리가 이런 어깨나 이런 석회질, 담서, 혈전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이렇게 빠져나와서 다시 들어가지 못한 악성 칼슘들이 이렇게 체내 곳곳에 남아서 문제를 일으키는 걸 바로 칼슘 패러독스라고 해요. 그래서 당뇨나 인슐린 분비에도 이상을 시키고 뇌세포 활동 둔화, 면역세포 이상 발생 여러 가지 문제를 시키기 때문에 당뇨나 알츠하이머, 알레르기, 자가면역 질환까지도 만들어내는 게 이 칼슘 패러독스가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끔찍하지 않나요, 여러분? 끔찍해요. 나는 몸에 원래 돌이 많아. 이러신 분 있잖아요. 왜 돌이 많아? 갑자기 그쵸? 돌이 많은 게 체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체질이 아니라 칼슘이 너무 부족한 것이다. 그렇게 오랜 세월 보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밌죠? 네. 네. 자, 세 번째 넘어갈게요. 액티바이즈. 액티바이즈는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저도 이거 없으면 이제 못 살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에너지 부스터의 역할을 하는 이 액티바이즈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비타민 B군이 가장 큰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비타민 C, 가라나, 비트뿌리, 해조 추출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타민 B군 아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말 너무 빠른가요? 아니요. 저 시간이 좀 촉박해서 빠르게 좀 얘기를 할게요. 비타민 B군. 비타민 B군은 B8군이 들어가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대사를 시키기 때문에 우리 체내의 에너지로 전환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조효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타민 B군은 8가지가 모두 함께 있을 때 가장 효과가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강황 추출물, 녹차 추출물, 생강 추출물 얘네는 원래 이전 버전에는 없었어요.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아까 말했던 재흡수 부스터라고 흡수 부스터 맨 처음에 이제 NTC에서 나왔던 거 이제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비타민 성분이나 비트나 과라나 이런 성분들의 흡수율을 더더욱이나 높이는 성분들로 이제 쓰이는 게 이 아래에 있는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비타민 B군의 역할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 쭉 읽어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대다수가 지금 에너지 생산에 많은 도움이 되죠. 그리고 호르몬이나 콜레스테롤 생산에 관여 이런 것들도 있고 이제 혈소판 생성, 뇌기능 유지 이런 것들에도 이제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비타민 B3, 나이아신이죠. 신경 기능 유지. 그래서 뇌 발달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일본에서 산케이 신문에도 이제 보도가 됐었던 거죠. 이제 발달장애 아동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그리고 비타민 B9 이게 이제 엽산이죠. 태아 정상 발달에 필요하다. 그래서 엽산 없어요라고 물어보면 그냥 파워랑 액티 잘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B12 빈혈 예방, 뇌 신경 기능 유지, 세포 분열 이런 모든 것들에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에는 이 모든 아이들이 에너지 대사를 시키고 혈관을 뚫어주면서 체온을 올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체온 상승 주스다 또 이렇게도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체온이 높다는 건 체온이 1도가 올라갔다는 거는 면역력이 몇 프로 올라갔다? 500% 5배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1도가 낮아진다는 건 그만큼 뭐예요? 500% 떨어진다는 거예요. 암 환자들은 35도대의 체온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이들 신생아들 안아보면 뜨끈뜨끈하잖아요. 그만큼 대사가 잘 되는 사람들은 뜨끈뜨끈한 거예요. 체온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본인이 안 좋은 곳에 가서 즉각적으로 일을 해주는 게 바로 액티바이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소의 섭취 기준인데 액티바이즈 너무 좋지만 아마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질문이 이걸 거예요. 한 스푼만 먹으라던데 너 왜 세 스푼을 얘기하니? 이 얘기를 가장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 얘기를 가장 많이 들으실 텐데 그것에 대한 첫 번째 기준이 바로 나이아신, 비타민 B3에 대한 함량 때문에 그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식약처 기준이라는 게 있죠. 식약처 기준. 그래서 우리가 권장 섭취량과 상한 섭취량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권장 섭취량이라는 건 내가 죽지 않을 만큼 필요한 아주 미니멈, 가장 최소한의 양의 2배라고 보시면 돼요. 권장 섭취량 2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평균 필요량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평균이에요. 평균 필요량이기 때문에 권장 섭취량을 안내를 해주지만 실제로 저와 이렇게 PM 열심히 먹고 막 계속 식사도 좀 제한하고 술 담배 안 하고 이런 젊은 나이에 저와 막 60대 70대신데 엄청 뚱뚱하시고 술 담배 매일같이 하시는 할아버지랑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요구량이 같을까요? 다르겠죠. 우리는 모두가 환경이 다릅니다. 스트레스 양도 다르고 얼마나 내가 평상시 생활 습관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권장 섭취량 딱 똑같이 다 드신다고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다르고 유전자가 다른데 어떻게 필요한 요구량이 같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필요량은 그냥 이제 권장, 말 그대로 평균의 권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 이 상한 섭취량만 넘지 않으면 위험하지 않다. 상한 섭취량까지는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것만 드시면 되는데 나이아신이라는 게 사실 나이아신과 나이아신 아미드 다른 말로 니코틴산, 아미드의 두 가지 형태로 이제 나눠진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PM에는 뭐가 들어가요? 아미드. 니코틴산 아미드로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실제로 아미드로 들어갔을 때 훨씬 더 안정화된 형태이기 때문에 1000ml까지 상한 섭취량 괜찮아요. 그렇죠? 그냥 나이아신일 때는 실제적으로 30mg밖에 안 돼요. 상한 섭취량이.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모르시는 분들이 30ml밖에 이게 안 되는데 그러면은 액티바이즈 3스푼 먹으면 30ml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이상 먹으면. 그치만 1000mg일 땐 어때요? 사칭연산 할 수 있으면 개선해 물어봐세요 직접. 그러면 어때요? 액티바이즈 하루 섭취량 30mg에 30번 한 달치를 하더라도 900ml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제가 이렇게 강의했더니 제 파트너 원장님이 남편을 가지고 실험을 했잖아요. 한 통을 한 번에 다 먹여버려가지고 막 이렇게 엄청나게 위아래로 막 내꼬았다고 하시는데 너무 잘 살아 계시고 잘 계십니다. 그래서 나이아신 부작용은 이런 진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의 질병 치료시는 사실은 과거예요. 이거는 현재가 아니라 과거에는 권장 섭취량의 10배에서 100배를 섭취하게끔 이렇게 안내를 하고 실제로 치료 요법에 쓰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언제냐면요 60년대 이럴 때 그래서 이렇게 썼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왜 이게 알려지게 됐냐면 나이아신이 이 정신분열증 약간 조현병이죠. 정신분열증이 있으신 분들이 비슷한 증상들이 있는 거예요. 뭐 설사나 이렇게 펠라그라라는 비슷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증상들이 같이 오는 걸 보고 이런 증상이 오는 사람들은 비타민 B3가 부족해서 오는데? 라고 정신과 의사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정신과 의사가 비타민 B3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하고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런 분들이 대다수가 나아진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과다하게 메가요법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많이 활성화가 됐었습니다. 제약회사에서 약이 나오기 전까지.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없어졌죠. 아무래도 약이 나왔으니까 이 제약업계에서는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그래서 이제 없어졌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는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참고나 하세요. 과거에 이렇게 충분한 임상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과 모르는 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나이아신 대로 이제 많은 분들을 케어를 했었다는 사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타민 B군
나머지 다른 두 번째 가장 많이 태클을 받으시는 게 이제 과라나 때문이죠. 이 과라나는요, 우리나라가 인삼이 있듯이 자연강장 성분이죠. 브라질에는 과라나가 있죠. 요즘에는 과라나가 되게 유명해져서 많은 분들이 과라나를 따로 수입해서 드시고 싶어해요. 따로 막 구매해서 드시려고 많이들 알아보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항산화력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과라나 안에 있는 천연 카페인을 가지고 말이 많은 거예요. 천연 카페인과 합성 카페인의 기준 자체가 우리나라에는 없기 때문에 이야기가 많은데, 우리가 이제 결합 카페인이라 그래서 항산화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결합이 되어 있어요. 항산화 성분들이 카테킨, 탄닌, 사포닌 등등으로 수많은 역할을 하는 게 과라나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이 다 결합이 되어 있다 해서 결합 카페인입니다. 근데 결합 카페인은 여기 그래프 보시면 아시다시피 소변 내 카페인 농도 자체가 중독을 야기하지 않죠. 꾸준히 자연강장의 효과를 내게끔 흘러가는 거고, 비결합 카페인 같은 경우 초콜릿, 콜라, 뭐 커피 이런 데 들어가 있는 비결합 카페인 같은 경우, 합성 카페인 같은 경우 피크를 쳤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 오히려 더 피곤하죠. 중독을 또 야기시키고 이렇게 돼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액티바이즈 30폰에 들어가 있는 양은 카페인, 천연 카페인 것도 결합 카페인의 양은 더위 사냥보다도 적어요. 그래서 액티바이즈를 자꾸 애들한테 먹여도 되나 안 되나 그러면 더위 사냥 안 먹여요? 제가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그것도 합성 카페인도 아닌데도.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애들한테도 주셔도 됩니다. 추천해 주셔도 되고요. 이거는 이제 많이들 이제 보신 영상이니까 아시죠? 다 이 영상. 네, 이 영상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것만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잠시만요. 실제 이제 한의원에서 이런 현미경이 있죠. 그래서 혈액을 실제 어떤 상태인지 알아보는 이런 현미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적혈구가 사실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영양소와 산소를 운반해야 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아래에 있는 그림이 굉장히 맑은 피의 지금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거는 이제 목소로 혈전이 굉장히 덕지덕지 좀 붙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피를 맑아지게 하는 게 액티바이즈 10분, 이제 마시고 나서 10분 뒤에 이제 체크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 발생 원인이 산소 부족 때문인데, 그런 산소를 이제 플러스 해주고 발달 장애 아동의 95.9%가 개선이 되었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이 액티바이즈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또 해준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3종 이제 말씀을 드렸고, 요 다음부터는 우리가 일반 제품군이에요. 일반 제품분들 많이 좋아하시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피트니스 드링크부터 이제 쭉 갈 텐데요.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제품이 그렇게 많았나? 고작 30개밖에 안 되는데, 그쵸? 다른 회사 막 300개 막 1000개씩 되는 거 하려면 진짜 벌써 힘들어요. 근데 피트니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제 피트니스 드링크. 요거는 이제 신제품인데 드셔보신 분들 이제 많이 계시죠? 네. 운동 전에 이제 운동하시는 파트너 원장님들도 많이 계신데 확실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 안 될 것 같은데 한 번 더 되고 안 될 것 같은데 두 번 되고 이렇게 이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지구력 향상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음주가물을 또 이렇게 즐기잖아요. 다음날 피곤했을 때 숙취 해소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직접 먹어보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비타민 B군과 항산화 영양소, 에너지원, 탄수화물, 이 포도당의 형태로 이 탄수화물이 또 들어가고요. 나트륨, 마그네슘, 나트륨. 이 소금이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나트륨 너무나 필수적인 미네랄이죠. 그리고 마그네슘, 칼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들어갑니다. 피트니스 드링크 많이들 좋아하시나요? 후기가 곳곳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특별한 에너지원. 자, 그래서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포도당.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아플 때 병원 가서 수액 맞죠? 그게 뭐예요? 포도당 수액 많이 맞으십니다. 그만큼 우리 몸 안에 이런 수분, 전해질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적인 수분 섭취를 가능하게 해주고요.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게 비타민 B군 8종이 들어가고 니코틴, 산아미드, 비타민 B3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항산화 영양소까지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 세포들이 건강하려면 수분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돼요. 왜요? 세포들이 재생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영양이 필요하지만 또 수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태아가 어디서 재생을 해요? 어디서 커요? 약수 안에서. 그만큼 세포들이 재생을 하고 생성이 되려면 발달을 하려면 무조건 물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포 내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포 내 수분이 많을수록 신진대사 당연히 올라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린 아이들은 이 수분도가 거의 한 80, 90%까지 간다고 해요. 애들 막 통통하잖아요. 피부가 그냥 막 착착 이렇게 감기잖아요. 노인들 어때요? 막 90세, 100세 이런 노인분들 보시면 너무 이제 이렇게 건조하잖아요. 건조해요. 건조한데 그게 이제 50%, 60% 이렇게 굉장히 수분도가 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분을 제대로 섭취하고 전해질이 풍부하게 있을 경우 이게 너무너무 필요한 이유가 우리 몸은 가만히 있어도 하루에 2.5리터씩은 배출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소변, 대변, 땀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가만히 있어도 배출되는 수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분을 그만큼 채워주지가 않으면 내 몸은 어때요? 깨끗한 물로 계속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뭘로 해요? 더러운 물로 계속 설거지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런 격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수분 섭취를 많이 잘 해주셔야 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도당의 형태, 글리스터 덱스트린이라는 형태의 탄수화물 에너지원을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탄수화물 에너지원은 우리가 즉각적으로 빠르게 에너지를 쓸 때 너무나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운동하실 때도 사실은 탄수화물 에너지원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운동 전에 드셨을 때 이 지구력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고, 뇌는 또 어떻습니까? 뇌도 탄수화물 에너지밖에 안 써요. 뇌는 오로지 탄수화물밖에 쓰지 못해요. 그래서 탄수화물 너무 오랫동안 공기를 끊고 막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치매 가능성이 되게 높아져요. 갑자기 막 딴소리 하는데 달게 들어가려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탄수화물 굉장히 우리 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너지원으로. 그래서 운동 전에 이렇게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이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피트라인 듀오. 듀오는 이제 이번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 마이크로솔브 플러스라는 거죠. 마이크로솔브 플러스. 여기에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파트너들 오늘 눈 다 터져서 왔더라고요. 막 눈에 핏줄이 우리 황현관 사장님 막 양쪽으로 터지는데 왜 그랬냐 했더니 듀오를 메가로 드셨대요. 듀오 메가로 드셨더니 간해독을 엄청나게 하고 있나 봐요. 이게 그만큼 굉장히 빠르다. 근데 오랫동안 드셨어요. 저랑 같이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2년 드셨거든요. 근데도 이게 왜 그렇게 빠르냐면 마이크로솔브 자체가 지용성 영양소를 수용하는 기술이잖아요. 굉장히 흡수율이 빠른데 거기서 더 흡수율을 높였다는 거예요. 플러스로.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강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바뀐 점은 뭐냐면 뒤에 이제 오메가 설명 나오겠지만 오메가3는 우리가 이제 생선, 참치 추출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미세 조류 식물성 오메가3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치가 확실히 덜 나요. 냄새 때문에 사실은 오메가를 먹기가 조금 힘들었거든요. 저도 좀 힘들어서 정말 아플 때나 명연 올 때나 조금씩 먹고 했었는데 피트라인 듀오는 아침마다 타먹는데도 너무 좋더라고요. 듀오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또 코엔자임 Q10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메가3와 코엔자임 Q10이 같이 혼합돼서 들어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항염과 항산화 효과가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항산화를 해주는 비타민 E. 이제 오메가3 좋은 오메가3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일반적인 사람들, 이제 건강 칼럼니스트나 이런 분들 말씀하시면 거의 다 비타민 E가 들어가 있냐 없냐를 많이 따지시죠. 그만큼 상패를 조절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상패가 안 되게끔 조절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 E는 꼭 같이 들어가는 게 좋고, 비타민 D 그리고 비타민 B 3종 식물 유래 추출물 등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대두 레시틴이라는 게 들어가요. 써있진 않지만 대두 레시틴이 뭐냐면 그 왼쪽 뇌를 살려주세요라는 책이 유명하잖아요. 우리 PM에서 액티바이즈 독일 주스를 활용해서 아이들이 이제 발달 장애가 개선되었다라고 실제 명명이 된 책이어서 저는 그 책을 사서 다 읽어봤었거든요. 근데 그 책에서 나온 게 이 레시틴이 들어가야지만 뇌 발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어린 아이들도 뇌 발달이 되지만 노인분들 치매도 예방할 수 있고, 이런 우리 성인도 계속 뇌 발달은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뇌 건강에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레시틴 자체가 뇌 신경 이 막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세포막 그렇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대두 레시틴 들어간 제품을 혹시 찾으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듀오 너무 이제 필요하죠.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하나씩 좀 볼게요. EPA와 DHA가 하루 이거는 이제 하루 권장량으로 섭취하셨을 때 용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01mg이 이제 들어갑니다. 식물성 오메가3라고 보시면 되고 코엔자임 큐텐이 90mg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었죠. 아까 그 계층도에서도 굉장히 이제 상위에 있었던 코엔자임 큐텐이고요. 그리고 비타민 D, 비타민 B, 뭐 나이아신 이런 아이들 추가적인 항산화 성분들 들어갔고 액상의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EPA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어디에 조금 더 효과를 내는 오메가3예요. 혈행 개선 쪽에 더 도움을 주는 아이고 DHA는 뇌 발달에 더 도움을 주는 아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타사 오메가보다 DHA 성분들이 좀 높은 편이에요. PM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임산부들, 태아 이렇게 생각하실 때도 너무 좋죠. 아이들 뇌 발달도 해야 되고 어린 아이들에게도 좋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많이 되고 눈 망망해 주는 성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DHA요. 그리고 EPA는 우리가 혈액이 보통 많이들 탁하시니까 그런 부분들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엔자임 큐텐은 결국에는 에너지 생산 보효소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예요.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큐텐이 있어야지만 실질적으로 미토콘드리아가 작동을 하면서 미토콘드리아에서 큐텐이 같이 들어가야지만 에너지가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에너지 생산 보효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코큐텐이 없다면 우리는 에너지를 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코큐텐이 많이 들어가야지만 활동할 수 있는 이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에 어디 많이 있냐면 심장뿐만 아니라 간, 폐, 근육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장기에 많이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항산화를 통해서 세포 보호, 항산화 물질로서도 이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좀 써놨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LDL 콜레스테롤 억제, 강력한 항산화 작용, 콜라겐 생성 증가, 내분비 기능 강화의 수많은 역할들을 하는 코큐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김혜희 부국장님이 이제 명언을 남기셨죠. 세포가 있으면 다 먹어야 돼. 이렇게 코큐텐 세포가 있으면 다 먹어야 돼.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처음에. 그래서 코큐텐이 나왔을 때 아무도 코큐텐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이 왔을 때 걸리는 질병 이렇게 많아요. 비만도 마찬가지고 편두통, 뭐 노화, 뭐 근위축성 경화증 이런 거는 이제 희귀병이지만 많이들 알고 계시죠. 파킨슨 자폐 뭐 많습니다. 당뇨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코큐텐은 결국에는 줄어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떤 도표를 보면은 거의 40대 이후 40대 이후에는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들고 활성산소도 굉장히 많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코엔자임 큐텐을 섭취를 사실은 30대부터 해주시는 게 좋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넘어갈게요. 오메가3는 혈액 건강 혈액 개선을 해주는 아이죠. 혈액 개선을 해주는 아이고 아까 앞쪽에서 이제 기본적인 건 다 말씀을 드렸고 어류에서 추출한 오메가3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3도 단독 드시는 거 너무 좋고 뭔가 면역을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 사실 굉장히 효과가 좋죠. 그래서 오메가3를 꼭 전에는 혹이 있거나 뭐 암 환자였거나 과거에 너무 조금 몸이 약하신 분들은 염증이 너무 많은 분들 오메가3를 꼭 같이 이제 드실 수 있게끔 안내를 많이 해드려요.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제너레이션 50 플러스 이건 말 그대로 제너레이션이 뭐예요? 세대 그쵸? 세대라는 뜻이 50대 이상의 세대를 위한 제품이다. 그냥 이름 자체가 그래요.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노화 예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런 이유는 바로 이런 아이들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많은 그 농도로 들어가 있는 애는 루테인이에요. 사실 루테인. 그래서 여기서는 루테인, 비타민 A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눈이 약하신 분들께 굉장히 도움이 되고 실제 제 고객들 중에서도 황반 변성 때문에 눈에 이렇게 물이 차서 그 물을 한 달에 한 번씩 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이 계셨어요. 80대 고객이신데 그분이 이게 없어지셨어요. 이거 꾸준히 드시면서 없어지셨고 병원에 더 이상 안 가도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었고 그리고 이제 제너레이션이 금액이 왜 이렇게 비싸냐 파워 칵테일이랑 거의 비슷하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파워 칵테일 너무도 필요하지만 파워 칵테일에 함유하지 못한 지용적 영양소를 한데 모아서 만든 게 제너레이션 50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드시고 나서 너무 에너지가 난다. 너무 좋다. 저희 아버지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남자분들도 사실 굉장히 많아요.
이소플라본이 들어가서 여자만 먹어야 되냐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이소플라본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들이 바로 또 여성 호르몬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메가3도 비건으로 들어가죠. 코큐텐도 들어갑니다. 이 좋은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홍삼, 어르신들도 홍삼 난 꼭 먹고 싶다 이러신 분들께는 사실 이거 추천해 주시면 되죠. 홍삼에 있는 성분, 유효 성분만 딱 빼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또 위험한 어떤 그런 홍삼 이제 구울 때 굉장히 위험한 독소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없이 깨끗하게 홍삼의 그 어떤 성분들을 이제 드실 수가 있고, 사포닌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침에 같이 파워테이랑 타서 드시면 돼요. 그렇게 드시면 되고, 뮤노겐은 많이들 아시죠? 뮤노겐 특허가 있는 L-아르기닌이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L-아르기닌 시중에 많죠. 남자들이 너무 좋아하죠. 남자들이 너무 좋아해요. L-아르기닌이라고 그러면, 왜냐하면 사실은 여러 가지 에너지 대사에도 너무 좋고 혈관에도 너무 좋기 때문에 모세 혈관까지도 다 뚫어주는 거예요. 머리카락의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까지 되는 이 모세 혈관을 다 뚫어주기 때문에 탈모 이런 쪽, 모근까지 다 뚫어주는 거죠. 탈모나 뭐 여러 가지 전립선 이런 쪽에도 다 좋고 에너지 대사 모든 쪽에 좋은데, 실제 산화질소가 왜 그러냐면 산화질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혈관 내벽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생성되는 가스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산화질소가 1998년에 노벨상을 받으면서 알려졌다고 하죠. 그만큼 중요한 성분이라는 거예요. 혈관 확장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뇌신경 건설 물질, 호르몬 등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산화질소 역시 몇 세? 40세. 40세가 지나가면 급격히 이제 떨어지죠. 혈관 내벽에서 생성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가스 형태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캡슐에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여러분. 얘만 왜 캡슐이냐 하시면 그냥 맛이 좀 그런가 봐, 막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 있는데, 이런 가스 형태로 이제 빠르게 변환이 되기 때문에 캡슐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이제 혈관을 곳곳이 다 뚫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산화질소가 10에서 15초만 없더라도 세포가 개선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허가 62개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혈관 확장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밸런스는 9년 동안 당뇨 환자들을 위해서 연구하고 개발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핑크 구아바에 들어가 있는 크롬과 아연 성분이 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롬과 아연 아까 인슐린의 이동 및 흡수에 굉장히 도움이 됐었죠. 그래서 실제로 송문기 박사라는 당뇨 3대 권위자께서 당뇨병은 크롬과 아연 그리고 코큐텐의 부족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시피 크롬과 아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거 변비에도 너무 좋고, 갑자기 변비에도 너무 좋아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데 그런 뭐 어떤 복부지방 이렇게 내장지방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과다 탄수화물을 억제시켜주기 때문에, 혈당 조절을 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주니어 파워 칵테일도 이제 어린 아이들 많이 먹죠. 이거는 그냥 파워 칵테일과 리스토레이트가 혼합된 어린 아이들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다 들어가 있죠. 똑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고요. 어린 아이들이 이제 뭐 파워 칵테일 주니어랑 젤슈츠를 같이 많이 섭취를 하죠. 젤슈츠는 또 항산화를 강력하게 해주는 항산화 효소, 아까 그 식물 영양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항산화 효소, 면역력을 급격하게 올려주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점막 재생이나 이런 쪽으로도 많이 이제 도움이 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비타민 C는 또 콜라겐 생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상관없음 넘어가겠습니다. 뷰티, 제가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조금만 더 할까요? 네. 빠르게 해볼게요, 그냥. 뷰티는 뷰티 콜라겐 이제 많이 좋아들 하시죠. 일주일에 한 통을 먹었더니 막 물광 주사를 맞았냐는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시는데, 콜라겐 펩타이드의 형태로, 콜라겐 자체는 굉장히 큰 분자예요. 그래서 콜라겐의 펩타이드, 쪼개진 아미노산 형태로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콜라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름이 왜 콜라겐이 아니라 뷰티냐면 피부 개선에 도움되는 흑미나 키위 추출물, 파인애플 추출물부터 해서 여러 가지 비타민군, 아연, 피부를 빛나게 하는 이런 뭐 아연이나 많은 비오틴, 많이들 아시죠? 이런 모든 성분들이 다 함유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타민 C와 혼합 과일 분유 추출물이 콜라겐의 생성을 극대화시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소에서 추출한 콜라겐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콜라겐 펩타이드 그 가장 특징이 그거죠. 소에서 추출한 콜라겐이 우리 인체와 가장 이제 동일한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 어차피 몸에서는 NTC로 들어가죠. 동물성 콜라겐은 분자의 구조 자체가 좀 크기 때문에 흡수율이 낮아서 타사에서는 쓰지를 못해요. 근데 NTC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많은 이런 군대에서 이제 콜라겐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곳곳 흡수를 시켜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갤링핏. 갤링핏은 관절 연골 건강에 굉장히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사실은 관절염 뭐예요? 염증이죠. 관절이 아픈 이유는 사실 관절에 염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관절염의 그냥 원인 자체가 관절이 다 닳아서가 아니라 관절이 약해지면서 많이 사용하면서 그 안에 이제 염증이 많아졌기 때문에 많이들 힘드신 건데 그래서 이제 글루코사민 황산염과 상어 연골 분말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즘에 많이 시중에서도 판매를 하지만 사실은 상어 연골 분말과 강황 추출 분말, 강황 이런 것들이 사실 염증을 굉장히 많이 낮춰주는 역할을 하죠. 강황이 우리 PM에서는 특별한 특허가 있는 것이 강황 자체가 항염 작용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해서 인도에서는 위염이나 이런 것들이 아예 없다라고 해요. 근데 강황을 그대로 먹었을 때 노란색 그 강황 밥 많이 해 드시잖아요. 그대로 먹었을 때는 1% 정도 흡수되는 게 실제로 피암에서는 몇 배? 40배 흡수를 높인 특허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바르는 갤링핏, 액티브젤 굉장히 저는 매니아예요. 보기보다 신체 나이가 높아서 여기저기가 쑤셔가지고 제가 방 안에 항상 있습니다. 오늘도 있습니다. 액티브젤을 항상 바르는데 다른은 그냥 갤링핏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커큐민, 콘드로이친, 구리, 아연 이런 것들을 안에서 갤링핏으로도 먹지만 액티브젤로 발라주면서 바깥에서 몸 안에서도 섭취해주고 바깥에서도 투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빠르게 효과가 날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요. 좋죠. 네, 너무 좋습니다. 아유르베다 허브 제조법으로도 이제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넷플러스도 이번에 이제 그 할인이 되는 저희가 금액이 이제 낮아지잖아요. 그렇게 이제 발표가 된 제품이죠. 그래서 남성을 위한 활력 보충이다. 여기서 가장 이제 신경 쓰셔야 되는 건 어쨌든 넷플러스는 남자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혈액을 뚫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나이아신이나 L-아르기닌 이런 성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샤프란 분말이 이제 강력한 항암 성분입니다. 샤프란이 1g이 황금보다 더 비싸다 그러죠? 샤프란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향신료예요. 항염작용이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샤프란을 찾으시는 분들은 무조건 넷플러스 여자가 먹어도 돼요, 여러분. 네. 저도 많이 먹었어요. 무슨 일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굉장히 잘 먹었고 프로쉐이프도 우리 이제 해담할 때 많이 하시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되는 이제 제품인데 프로쉐이프 같은 경우 프로쉐이프와 웨이의 차이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쉐이프는 뭐냐면 식사 대용 단백질 보충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이 혼합으로 같이 들어가요. 그 말은 뭐냐면 식물성 단백질 같은 경우는 단백질의 좀 유지 보수 이런 데에 쓰이고 동물성 단백질은 빠르게 근육을 생성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역할이 약간 다르죠. 그래서 동물성과 식물성이 같이 들어간 게 사실은 가장 최상의 쉐이크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시중에는 사실은 단독으로 들어가 있는 게 많아요. 식물성이거나 뭐 동물성이거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많은데 유청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이 같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 비타민군, 식이섬유가 다 같이 들어가 있으면서 또 이제 마테 추출물이나 이제 네틀, 커피 원두 추출물 이런 거 단품으로 많이 팔아요. 커피콩 뭐 이런 거 많이 팔잖아요. 체지방 분해해준다고. 이런 체지방 분해 성분들이 모두 다 함유되어 있는 식이 대용으로 섭취하실 수 있는 쉐이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한번 물이랑 섭취하셨을 때 12g 정도의 단백질 그리고 뭐 그 우유랑 같이 섭취하시면 16g 정도 단백질이 한 끼의 식사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망고 맛은 비건이에요. 100% 식물성. 찾으시는 분들께는 망고 맛을 추천해 주시면 되고 웨이 같은 경우는 18종의 아미노산, 필수, 비필수 아미노산 모든 아미노산을 다 함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웨이 같은 경우는 내가 근육 생성을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웨이를 또 들어가시면 되는데 운동하시고 나서 웨이 드시면 너무 좋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근육 생성뿐만 아니라
단백질은 뭐의 원료가 돼요? 효소나 호르몬. 아까 우리 면역 효소들 보셨죠? 효소나 우리 몸의 호르몬. 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체 생리 활성 물질들을 다 단백질로부터 활성을 시키는 거, 합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런 웨이 같은 것들이 그런 면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 이렇게 많죠? 30개밖에 안 되는데. IB5까지만 할까봐요. IB5까지만 하겠습니다. IB5는 NTC 공법이 적용된 스프레이 형태예요. 그래서 NTC는 말 그대로 DCS 아까 기술이 들어가 있다 그랬죠. 듀얼 캐리어 시스템이라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입안의 점막의 건강이 사실은 1차 방어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몸 안에 바이러스들이 다 어디로 와요? 입안으로 오거나 코로 오잖아요. 코에 털이 왜 있어요? 바이러스 걸러라고 있는 거예요, 다. 실제로 점막이 너무나 1차 방어선이기 때문에 입안이나 코 속이나 이런 점막부터 점막의 면역이 떨어져서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IB5는 이거를 뿌려주시면 바로 즉각적으로 점막에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성분을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간질간질하거나 내가 뭔가 좀 기침을 하는 사람 옆에 있어서 불안해 이럴 때 바로 뿌려주셨을 때의 효과를 가장 강력하게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타민 여러 가지 성분들과 항산화 성분들이 같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입안 점막의 건강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전 제품 준비를 했는데 굉장히 랩을 했어요.